널리 보기들을 이롭게 하라. 보기들에게 이로운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복디 인사이드. 네, 인싸 중에 인싸를 모시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복디 인사이드. 봄 기운이 시작되는 3월에는 요즘에 매우 핫한 아이스크림 가게 녹기 전의 사장님, 줄여서 녹사 박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대표님 아이스크림 가게 대표님이에요. 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하셨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되셨는지 저희가 찬찬히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분을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치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당연하죠. 저희 이제 마포구 염리동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음. 5평 안 되는 자그마한 녹기전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에서는 매일 여러 가지 다른 메뉴들을 내보이고 있고 매일 여러 가지 컨텐츠도 선보이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됐지만 가끔 뭔가 인터뷰를 하면서 요상하고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다녔죠. 네. 요상하고 철학적인 이야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장님을 이 복디 인사이드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건 복디의 주장이었어요. 제가 아이고, 직접. 감사합니다. 예. 영광이네요. 이분을 꼭 모셔야 된다. 사실 저희가 1월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네. 바쁘셨죠. 맞습니다. 1월이 사실 이따가 좀 더 이야기가 나올 네. 수 있겠지만 1월이 저희가 가게를 쉬어가는 달인데 방학이 있는 건가요, 가게에? 맞습니다. 한 달을 쉬세요? 정확히 한 달을 쉽니다. 그러셔도 되나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건물주냐 이런 질문하실 수 있으면 전혀 아닙니다.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 동료분들, 직원분들 급여도 저희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상 방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제 덤태기를 쓰는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네. 전 성인이 되어도 방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월이 쉬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할 일들이 많아져서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올해 1월에도 너무 바빠서 네. 또 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도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언제 괜찮으신가요? 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저희가 3월에 우리 사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사장님과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게 저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저도 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제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른 동네 친구가 여기에 살면 여기를 꼭 가봐야 돼 라고 그분은 하면서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냉면집이 또 옆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필수 코스다. 음. 냉면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해야지 제대로 그 날의 한 끼니가 네.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근데 간판도 없어요. 맞습니다. 간판이 시계가 되어 있었나요? 숫자가 써 있었어요. 맞아요. 시계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좁은데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마다 이름이 아이스크림한테 붙여준 이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재밌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 사장님 SNS를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분이죠. 네. 네, SNS를 들어가 봐야 된다 해가지고 알겠어. 일단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 하면서 사장님을 뵀는데 사장님이 되게 생각보다 무뚝뚝하세요. 실제로요? 그 당시에는 네네네. 어서 오세요. 자, 뭐 드릴까요? 이거 네.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딱 그냥 그게 되게 담백하게 여느 가게의 네. 사장님과 같이 담백하게 딱 끝났는데 집에 가서 SNS를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런 사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반전이 있으셨습니다. 네. SNS에 너무 유쾌하시더라고요. SNS 속의 사장님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장님일까? 양면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제가 이제 수진님 오셨을 때 제가 알아뵙고 좀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못 들으셨으면서. 네. 아니요 진짜로요.
저희는 다 압니다. 네, 오시면 다 알아요. 네. 아,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이 사장님과 이 대표님과의 오늘 복디 인사이드 굉장히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이면 영업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몇 시에 열죠? 오픈은 12시긴 한데 네. 실제로는 좀 일찍 와서 준비를 하기는 해요. 왜 뭐 하세요? 준비하시는데? 사실 이제 가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카페든 아니면 뭐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들 다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전에 뭐 청소를 해야 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그날 적당한 텍스처 혹은 질감이 나오는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일찍 가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우리 주걱같이 생긴 거, 네네네네. 네, 그 스쿱 가지고 네. 이렇게 긁어보면서 얘가 지금 이 정도 온도가 맞을지 아닐지를 계산을 해서 온도를 바꿔야 돼요. 그 온도를 바꾸는데 1도가 바뀌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요. 우와. 네, 얼추 그 정도 걸리다 보니까 뭔가 2도만 차이 나도 엄청 단단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민감하게 바라보고 좀 일찍 와서 온도를 세팅을 해놓고 네. 그리고 뭐 컨텐츠를 올려야 되면 어떤 걸 해야 될지 구상도 보통 아침에 많이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와, 그러면 지금 계셔도 되나요? 오늘은 다 묽은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괜찮습니다. 먹게 되는 네, 건가요?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적당한 텍스처를 그래도 전날부터 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방학은 끝났죠? 방학은 끝났고요. 사실 그 지금 이 시간이 되게 뜻깊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저희 방송하는 날이 이제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네. 그 이틀 전인 3월 1일이 저희 가게 오픈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와. 생일일이기도 하고 실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두 번째 가게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요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두 번째 가게? 네, 이제 제가 3월 1일 오픈은 저만의 언어인데 네. 로컬 오픈이라고 해서 네.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고 주변을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먼저 오프라인으로 오시게끔 하는 오픈을 하고 한 달 뒤인 4월 1일 만우절에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좀 공개를 하려고 해요. 텀을 좀 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알아버렸네요? 그렇죠. 5천만 국민이 듣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공개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네, 공개를 하게 됐군요. 네. 우와. 좋은 일이니까요. 근데 되게 요즘 트렌드는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심지어 프리오픈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소프트 오픈이라고 네, 하고요. 가오픈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와가지고 미리 와서 축하해 주세요. 막 이런 네. 파티도 열고 그러는데 반대로 역행해서 네. 그 오프라인에서 먼저 오픈을 하시고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우리 했었지롱 이렇게 밝히시는 건가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좀 도전이긴 한데 네. 뭐 나중에 요 주제만으로도 따로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저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좀 심취해 있는데 가게가 너무 지금부터 좀 진지한 얘기지만 가게가 지속되려면 네. 그 가게에서 멀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네. 결국에는 매일 이용하시는 주변 사람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가게의 핵심 동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먼저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주변 가게들에도 인사를 다니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편지랑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있던 가게가 염리동이라고 해서 소금 장수들이 살던 동네요. 소금을 사놨어요. 떡 대신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매장이 성북동인데 엄청 다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돌리고 또 주변을 먼저 응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먼저 다가가고 그 뒤에 멀리 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니야. 한참 전이었어. 왜냐면 제가 여의도 있을 때 여기 CPBC로 안 옮겼을 때 SNS로 뭔가 어디 동네가 좋아요라고 여쭤보신 맞아요,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요라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싸그리 무시하시고 성북동으로 가셨군요. 맞습니다. 멀리 갔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맞아요. 질문이. 그거의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딱. 네. 오, 너무 이건 우연 데스티니네요. 그러니까 데스티니죠.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정글의 노래를 대표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백건 74. 맞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사실 뭐 이 정글의 이 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이 노래를 아침에 들으면 엄청 좀 유쾌해지더라고요. 뮤직비디오도 되게 멋지게 이렇게 춤을 추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걸 봐서 더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활력을 채우기에 되게 좋은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선정해봤어요.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저희의 활력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의 Back on 74. Keep me walking in the same line. When we get high on the breakdown, we're just watching from the same time. But that don't change when I break down. If we were talking about the same crime, no, it don't hurt when it rains down. Remember our lesson at the same ti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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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id it go? Back home, 74th Street. 네, 정글 Back on 74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노래네요. 막 신나고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춤추다 핸들 놓칠 네, 수도 네, 있으니까. 어깨 들썩이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북두 인사이드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박정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너무 재미있는 수다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걸 다 우리 보기들에게 함께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저만 알고 있어서 지금 더 신이 나네요. 근데 대표님, 네. 왜 아이스크림 가게였나요? 왜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네. 원론적? 네. 그 사람이 어쨌든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직업을 택해야 되잖아요. 네. 전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네. 직업이 뭘까? 업이란 뭘까?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나는 그중에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20대 초중반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아주 쉬운 예로 갑자기 물론 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발레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발레를 할 수 있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전문가들 네. 어렸을 때부터 연습한 네, 사람들이 몸이 좀 많으니까요. 맞지 않을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고. 뭔가 유연함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답게 하기에는 뭐 20대에도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역량이 부족한 직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도 심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직업은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하고 이걸 다 해보려면 5년에 한 번이 좋겠다.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이제 저희 가게는 뭔가 시간이라는 죄송합니다. 시간이라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제 시간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너무 좀 두려운데 살면서 행복한 장면들은 많겠지만 죽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나날이 나아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죽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죽는 상황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기억이 많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돼요. 네. 아, 그럼 내 삶을 이제 역순으로 설계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면 직업이 많기 때문에 일상이 좀 다채로워질 거고 기억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또 설계를 해서 그럼 첫 번째 직업을 뭘로 할까? 부담 없이 가져보자. 어차피 직업 바꿀 거니까. 근데 5년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취미도 그렇고 뭔가 빨리 질리는 편이더라고요. 안 질리고 5년을 1인데 그래도 5년은 해야 되는데 뭐가 안 질릴까를 생각해 보니까 질린다는 건 또 뭐지가 되고 오. 질린다라는 건 우리 감각의 역치에 닿아버려서 네. 밍숭맹숭해지는 거죠. 네. 무뎌지는 거죠. 네,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밍숭맹숭해지는 거. 내가 안 질렸던 거, 내 역치가 높았던 게 뭐가 있을까? 감각기관 중에서 네. 뭘 보는 걸 5년 동안 해도 괜찮은 게 있나? 듣는 걸 5년 동안 해도 괜찮은 게 있나? 찾아보니까 먹는 것 중에 면이랑 아이스크림은 5년이 뭐예요? 그냥 평생 먹었는데 그 나이 기준으로 그래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먹는 걸 다루는 걸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오더라도 먹으면 역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했던 게 뭐 있나 찾아봤더니 면과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근데 면은 너무 요리 개념이고 이거 뭔가 어디 막 뭐 미슐랭 뭐 요리 학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은 일단 제가 너무 모르겠는데 다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 다들 모를 때 제가 하나라도 알면 제가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다뤄봐도 되겠는데가 시작이었어요. 우와. 네. 너무 멋진데요? 직업 탐색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멋진데요? 저 지금 되게 솔깃했어요. 귀가 커졌어요.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까지 이야기가 되신 건데 그러면은 그 전에도 지금 몇 년째 하세요? 사실 지금 8년 차라서 제 5년설은 이미 제가 망했네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때부터 네. 그때까지 했던 모든 인터뷰어들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 일이 너무 재밌어서 네네. 그냥 그대로 이끌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초심을 잃으셨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초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네. 처음 초자 말고 전 뛰어넘을 초자를 써요. 와. 거듭나야 된다. 처음의 생각은 너무 수도분하고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일 수 있어서 계속해서 거듭나게끔 발전해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 거듭난 초심이 뭐냐면 죽을 때 행복한 게 여러 가지 직업을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죽은 뒤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은 뒤 3초 뒤에 제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딱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내심 슬픈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가 아니고 죽은 뒤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제가 죽어도 남길 만한 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문화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한 직업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직업에 없었던 문화를 만들면 그러면 죽어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역순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에 아직 애정이 있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거기에 오랫동안 몸담아야 되겠다. 근데 나 아직 이거 너무 재밌는데? 평생 해도 될 것 같은 내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솔깃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항상 저희 인터뷰가 정해놓은 질문이랑 다른 질문인데 저는 항상 사람들이 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할까 뭐 기록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심지어 자식이라든지 내가 죽으면 끝인데 왜 뭔가를 계속 남기려고 할까라는 질문이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뭐 작가님이든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하니? 왜 글을 남기고 싶어하니? 어차피 세상 내가 떠나면은 없어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가장 쉽고 가장 그런가요? 정확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감사하네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그럼 나도 한번 다시 남겨보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 죽고 나서도 행복한 거다. 이게 남기는 게 죽고 나서도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확 와닿았어요. 네. 와닿아주시니까 제가 더 되려 감사하네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5년 전에, 그러니까 8년 전이죠. 8년 전에는 어떤 직종을 하셨는지 저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약간 전작과를 졸업을 해서 전작과요. 네 전기전작과를 졸업을 해서 네. 회사를 2번을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뭐 그냥 알파벳으로? D 회사와 네. H 회사를 다녔는데 둘 다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큰 회사를 다녔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잘 감사하게도 뽑아주셔가지고 네. 일을 했는데 듣기만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보일러 전기 제어 설계 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업무를 할 때는 구매팀이라고 해서 내장재들을 이제 협력 업체들과 협상하는 뭐 그런 업무들을 했었어요. 짧게 해서 6개월, 7개월 이렇게씩 일을 했었고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회사를 나와서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저는 20대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는 회사에 종속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어울리지 않아서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울릴 수 없다는 건. 하지만 우리나라 살면서는 뭔가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 나와야 포트폴리오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겠다. 당신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생각을 제가 гля심하게 했었어요. 뭔가 헤드라이너를 쓰기 좋겠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발칙한 그 헤드라이너를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학교가 좋았죠. 네, 대외적으로 좋았던 학교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공부를 뭐 못하는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스트입니다. 졸업을 카이스트로 했고요. 네. 사실 제가 그 입학은 ICU라는 또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우와. 그 ICU는 그 1년에 그 계절학기가 아니라 그냥 3학기 제도고 3학기를 3번을 해서 3년 안에 졸업을 시켜서 석사 박사를 연계를 시키는 1년에 180명을 뽑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우와. 근데 그 학교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이 돼서 우와. 졸업은 카이스트로 우와. 하게 된. 어쨌든 결론적으로 카이스랑 통합이 될 만한 좋은 학교였던 네,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였었어요. 네. 우와. 그래서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그 자동차로 유명한 H 그리고 또 저희 출연을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회장님이 D사의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겠네요. 그런 그 유명한 대기업에 네, 식사도 제가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요거리에서 식사하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랬어요. 대표님과 대표님 네.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아마 보기님들이 D사, H사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헤드라이너들을 어마어마하게 쓰셨네요. 그리고 맞아요. 나서 아이스크림 가게의 대표님이 돼야겠다. 아이스크림을 그러면은 되게 멋있게 만드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약간 일반적인 요리랑 좀 달라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작업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가 우선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에 뭐 가끔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설탕이 분명 들어가죠. 근데 설탕을 넣는 이유가 달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구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렇죠. 적이 없어요. 저희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굉장히 돼요. 단단하죠. 네. 그 아이스크림의 굉장히 높은 비율이 물이거든요. 네. 근데 왜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울 수 있냐? 물 분자들 사이에 설탕을 비롯해서 유단백질, 유지방 같은 다른 분자들이 주무시면 안 돼요. 들어가서 물 분자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물 분자들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적당하게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드느냐가 우선이에요. 맛 이전에. 그래서 굉장히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이랑도 좀 잘 맞기도 하고요. 이 질문 제가 잘못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물 분자, 뭐 그렇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저 너무 아닙니다. 문과여가지고, 좋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해서 좀 살짝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야겠다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셨나요? 일단 개발을 시작을 했죠. 아이스크림 메뉴. 책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학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캐나다 교수님이 쓴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전공 서적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쓰는 그걸 이제 탐독하고 집에 가게에서 쓸만한 제조기를 집에다가 사놓고 엄청 크거든요. 그 가정용에다가 집에 사놓고 거기서 이제 제조를 해가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혹시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순간이요? 네, 순간. 뭔가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때 때려칠까? 라거나. 너무 많죠. 왜냐하면
모든 가게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가게를 열어서 첫 손님을 받기 전까지는 네. 혼돈과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소름이 돋아요. 첫 손님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막혀있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아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의 시간을 제가 퇴사하고 딱 정확히 1년 뒤에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 정확히 1년이 그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동안 매일 카페에서 한 16시간 정도를 있으면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제조를 해보고 이렇게 깜깜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제조기를 두고 막 쓰다듬으면서 아,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모든 순간들이 그냥 다 기억이 나요. 그냥 피부에 남아 있어요. 그 뭔가를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나 하는 느낌으로 제조를 하던 순간들. 김치통에다가 아이스크림 3kg씩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 드셨어요? 아니요. 그거를 주변에 많이 나눠드렸어요. 네, 편의점에도 나눠드리고 식당에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어떻냐고 여쭤보고 막 이런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요. 네. 어머 어두웠던 시간이었다라고 깜깜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막 마음이 막 동하는데 네.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고 이제 가게도 잡고 가게 인테리어도 직접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근데 당시 3평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뭐 집기를 넣으면 이제 벽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따지면 페인트 칠할 것도 한 평이 거의 안 되고 네.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 가게가 네. 지금은 마포구 염리동이라는 곳에 있지만 원래는 종로구 익선동이라는 곳에서 한 5년 정도를 있었어요. 오. 거기에서는 아예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6분은 앉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전에는 들어오셔서 마치 이제 바다에 사는 그 개걸음이라고 하죠. 네. 들어오시자마자 측면으로 개걸음을 하셔서 쇼케이스 앞에 서셨다가 네. 나가실 때도 다시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 구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죄송하거든요. 좀 편안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제 당시 자금으로는 좀 그때 자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염리동의 인테리어가 저 염리동만 갔으니까 익선동은 못 가보고 염리동에서만 가봤으니까 거기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소품들도 굉장히 많고 막 기록들도 엄청 많이 맞아요. 많고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퐁퐁퐁퐁 솟게 된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못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공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의 전체적인 인상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같이 설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매번 심취한 것들을 걸어두고 혹은 작업을 해두고 하는데 그것들을 쌓아두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가게 딱 들어오서 문을 여시는 순간 제 뇌 속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제 기억의 일부들 그냥 제가 뭔가 소중했던 것들을 그래서 뭔가 공간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분들은 공간 요소 하나하나가 전체의 인상의 일부겠지만 저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1시간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기록도 마찬가지고 네. 아이스크림 소품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라고 하면 그냥 계속 일상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벽에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책을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저희 집도 되게 너저분한데 전 사실 가게가 좀 너저분하다라는 부끄러움이 살짝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되게 감사하죠. 네, 정말 뇌 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어울리는 게 들어가자마자 소품을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짤막하게 메시지를 적어두셨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녹은 것 같은 아이스크림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거기 또 뭐라고 써 있죠? 천장을 보시오라고 되어 맞아요. 있고 시선을 또 저희한테 다른 데로 안내해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계속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눈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 하라고 되어 있고. 천장을 보시오라고 천장을 보면 모형입니다라고 그런 유쾌함이 다 가게 구석구석에 있어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 수다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노래 빨리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폼플라무즈 노래를 고르셨습니다. Case of Mondays. 왜 고르셨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들으면 또 좋은 노래예요. 전 그걸 좀 생각해서 골랐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서 골랐다 보니까 들으면 뭔가 좀 나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앞으로 지금 3번의 월요일이 남아있는데 어떤 월요일 노래들을 그것 때문에 골라주실지. 참 고민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리오 곡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플러무스의 Case of Mondays 듣고 올게요. Mondays, Mondays, I'm having a case of the Mondays, so get out of my hair, 'cause I don't really care right now. Mondays, Mondays, white and pale face. Mondays, why don't we just stay in bed until the sun goes down? 'Cause my head is full of sand and day-old wine, and my feet are dragging miles and miles behind. And I wonder where we're going. Do you know? Does anybody know? Does anybody know? Mondays, Mondays, I'm having a case of the Mondays. Only hours ago we were all moving slow, but now we're picking up the pace. 'Cause it's Mondays, Mondays, wired and tired out. Monday's gonna answer some mail and then put the barrel in my mouth. It's just an imaginary girl. I miss the aimless walks, the eggs and toast. No matter what you say, I miss you the most. And I wonder where you're going. Do you know? When you get there, will you know? Will you send me a photo? Mondays, Mondays, I used to know how to skip. Mondays, just visit the infirmary or get a note from mom. Oh, and I'm uncomfortable, and sometimes I want to stay, and sometimes I remember that Monday is a much better day than someday.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디 인사이드 우리 박정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정수 대표님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셨고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뭐죠? 녹기 전에입니다. 왜 그렇게 지셨죠? 저는 시간에 늘 생각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도 녹기 전에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녹기 전에를 따게 됐어요. 녹기 전에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네. 이름이 너무 철학적이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좀 철학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그게 전이니까요. 그래서 가게 간판이 녹기 전에가 아니라 시계군요. 네, 맞아요. 들어올 때부터 여기는 시간에 관련된 행동들을 한다. 아이스크림 판매도 시간대에 관련된 거다라는 인상을 좀 제공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영화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배달해 주시는 기사분들이 네. 간판이 없다고 맨날 화내시겠다. 화를 내시는데 그때 제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장님이 간판 싫어하셔서요라고 하면 그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거든요. 난 아닌데. 네, 저는 아닌데 전 사장님이 알바생이에요. 싫어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가세요. 하고 이제 지나가고 그렇게 묘수를 짜냈습니다. 센스 있는 우리 사장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집을 문을 열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 대표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 대표님이 철학이 녹아 있는 그런 소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지금 8년째 하고 계신다고 네. 했잖아요. 몇 개나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지금 메뉴가 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400여 개에서 450여 개는 충분히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많죠? 정말 많아요. 네.
하루에 몇 개를 선보이시죠? 선보이는 건 10개를 시작하고요. 네. 그것들이 뭐 한 메뉴가 다 나가게 되면 네. 그날 중에 또 다른 메뉴로 교체를 하곤 해요. 그래서 오. 하루 중에 가장 많을 때는 한 30가지 메뉴가 나올 때도 있고 동시에는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10가지 메뉴를 꾸려서 선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게 빨리 빠졌다거나 빨리 빠져서 새로운 게 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거를 맛볼 수 있다거나 네.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맞아요. 타이밍이라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피스타치오 메뉴를 오랜만에 냈는데 네. 저는 모든 메뉴 중에 피스타치오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와. 손님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막 근소한 차이로 늦으셔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타이밍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아쉬우면서도 아쉽고 죄송하면서도 저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놓치는 것도 정말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건가 하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꿀팁이 아이스크림 가게 대표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피스타치오다. 그걸 말씀드려요. 제가 먹을 게 이제 없어지겠어요. 얼마나 또 공을 들여서 만드시겠어요. 내 입맛에 맞습니다. 맞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거기에 내 입맛에 맞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셨겠어요. 저 되게 아까 노래 나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는 거는 뭐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뭐 이탈리아 젤라또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장인에게 배워 온다거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정말 카페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방긋 웃고 있는 브랜드사의 하얀색 아이스크림 그냥 큰 거 뭐예요? 투 세 글자? 네. 그 방긋 웃고 있나? 네. 그냥 그거 맨날 혼자서 다 퍼먹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막 이탈리아 막 젤라또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산품 아이스크림 먹었었고 그 아이스크림이 좋아서 저는 시작하는 건데 굳이 잘 모르는 젤라또를 배워서 뭔가 어려운 이름을 차용하고 하는 게 제 인생과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전공법으로 가는 것보다 네. 측면에서 들어가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그 지식을 채워나가는 걸 더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배우면 갇힐 수도 있겠다. 저 같은 성격에는.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문으로 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00여 개. 네, 실제로 제가 그때 집에서 연구할 때 저는 편식이 좀 심하다 보니까 먹지 않는 재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쑥 같은 것도 못 먹는데 대신에 저는 제가 못 다루는 거를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바텐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 술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식으로 즐기지 못하니까 네. 손으로 그걸 즐겨보자라고 해서 바텐더를 해봤고 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먹지를 못하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제조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아는 한 쑥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로는 정말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했었죠. 쑥을 안 드시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인가요? 그냥- 아니면 무슨 알러지가 있으신가요? 그냥 맛이요. 뭐 맛이 깻잎도 없어요? 제가 잘 못 먹고 허브 쪽은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네 편식이 좀 심한 오. 지금 좀 나은데 편이었어요. 좀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거의 본연의 맛을 못 즐기시면 네. 그 아이스크림에 어떻게 뭐 단맛이 더 부각이 된다거나 그 향이 좀 덜하다거나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해결법은 어쨌든 동료나 아니면 손님들한테 맛의 조언을 구하고 왜냐하면 전 이걸 어떻게 먹든 맛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원래 싫어하는 원래 거니까요. 싫어하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먹으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전 그 맛을 표준으로 잡고 제가 할 수 있는 혀의 기능이 맛있다 맛없다도 있지만 이 맛을 기억한다도 있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술을 못 먹지만 제조를 하면 먹고 이게 저한테는 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맞는 맛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하지만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쑥이나 깻잎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는 거죠. 그냥 정보로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지금 조바심이 납니다. 5시간 있어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는데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스크림 만들기가 제일 힘들었다 하시는 거 있나요? 이 허브류도 뭐 물론 그러셨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과학적으로 이거는 참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있죠. 왜냐하면 보통 주류가 들어간 술이 들어간 메뉴들이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얼질 않아요. 네, 알코올이 들어가면 거의 뭐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얼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적인 장치들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이 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심지어 알코올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더 어렵기도 했고 술은 항상 저희가 술이 들어간 메뉴들도 있는데 아무리 도수가 높아도 그 아이스크림의 그 알코올 비율을 2% 정도로 맞춰야 그래도 얼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뭔가 이것저것 예를 들면 뭐랄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막 말토덱스트린이라든지 굉장히 분자량이 큰 그런 것들을 넣으면 어느 점이 조금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요리답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당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픽스가 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용량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픽스가 돼 있고, 어느 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픽스가 돼 있으니까 세 개의 방정식이 나와서 그것들을 푸는 작업들을 해요. 정말 이상하게 아이스크림 만들죠? 네, 네, 엄청.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니까 다른 때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다 하면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누구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나의 한 숟갈을 위해서, 한 스푼을 위해서 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러니까 네. 맛이 있든 없든 꼭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감사하죠. 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좋습니다. 헉, 시간이 진짜 없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이거 다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나요? 저희 질문 진짜 많은데 질문 반에 반도 못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끝낼 시간이 됐거든요, 대표님. 네, 벌써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오늘 첫 이 인터뷰, 그러니까 복디 인사이드 첫날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조금 아쉽고 왜냐면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 저 투머치 토커다 보니까 아쉬운데 다음번에 좀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좀 부담이 좀 긴장을 했었는데 좀 풀려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아니요, 딱 요만큼만, 그래요? 딱 요만큼만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아이스크림 가게 녹기 전의 사장님 박정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도 우리 박 대표님께서 선곡해주신 노래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뭐죠? 테오 캐츠맨의 100 Years From Now. 100년 뒤. 왜 선곡하셨어요? 이제 전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다 보니까 네. 또 이 100년 뒤라는 시간을 담고 있는 이 노래도 영화 가사긴 하지만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더 음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조해 주신 우리 박정수 대표님과 다음 시간에도 시간, 아이스크림, 우리 박정수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You were probably a jerk, or likely even worse. Kept people down by force, but perhaps you were a saint. That's an honorable thing. Gave your life to help